결혼 3년 차, 아이는 없고 시댁 근처에 사는 둘째 며느리 수민의 아침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준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의 약을 챙기는 일상이 반복되죠. 오늘도 어김없이 수민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더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출근해야 하잖아요. 수민의 다정한 목소리에도 준호는 뒤척이기만 할 뿐이었어요. 수민은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향했죠. 준비해둔 반찬들을 꺼내고 밥을 짓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시어머니 댁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곧 전화가 울릴 텐데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민아, 어머니 약 챙겨줄 거지? 어제 무릎이 좀 아프셔서 오늘은 파스도 좀 사다 줘.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수민은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효자 코스프레는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끝나고 실제로 시어머니를 챙기는 건 항상 수민의 몫이었으니까요. 알았어. 출근하기 전에 약국 들를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수민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삶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사에 다니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갈 줄 알았는데 결혼 후 시어머니의 건강 악화를 핑계로 사직을 권유받았죠. 임신하면 더 힘들 테니 지금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남편의 말에 일을 그만뒀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건강은 여전했어요. 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깔끔한 슈트 차림의 남편은 언제나처럼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죠. 신문에 눈을 고정한 채 밥을 먹는 모습이 매일 같은데도 수민은 여전히 서운함을 느꼈어요. 어머니 약 꼭 챙겨드리고 오늘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으니까 병원도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나 저녁에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준호의 말에 수민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거나 불평할 기운도 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려면 오전 내내 시간을 뺏길 텐데 그럼 준비해야 할 번역일은 또 밤을 새워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며 간신히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시어머니 돌봄에 방해가 된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준호가 출근한 후 수민은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한 동 건너에 있는 시어머니 집은 수민에게 매일 가야 하는 또 다른 직장 같았죠.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약 먹을 시간 지났잖아. 수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불과 10분 전에 준호와 통화했을 텐데도 시어머니는 항상 수민이 늦었다고 불평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렸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약 가져왔어요. 그리고 파스도요. 아침은 드셨어요? 밥은 됐어. 오늘 민지네 온댔잖아. 같이 먹을 거야. 민지는 준호의 형수, 즉 맏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극진히 아끼는 맏며느리죠. 미국에서 살며 1년에 한 2번 정도만 한국에 오는데도 시어머니는 맏며느리 민지를 복덩이라고 불렀어요. 반면 매일 챙기고 돌보는 수민에게는 너는 아직 애도 없으니 시간 많잖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수민은 약을 물과 함께 시어머니께 건넸죠.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싱크대에 그대로 방치된 전날 저녁 식사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민은 묵묵히 설거지를 하며 오늘의 일정을 생각했죠. 병원에 가고 장을 보고 시어머니 집 청소를 하고 저녁 식사 준비까지. 그리고 밤에는 번역 마감이 있었습니다. 수민아, 오늘 민지네 온다니까 집 좀 깨끗하게 청소해. 그리고 냉장고에 뭐 없으니까 장도 봐와. 민지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놔. 시어머니의 지시에 수민은 또다시 한숨을 삼켰어요. 민지를 위해서는 뭐든 특별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반면 수민이 아플 때는 젊은 사람이 뭐가 아프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시어머니였죠. 민지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수미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간 맏며느리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지는 처음부터 당당했죠. 미국에선 며느리도 똑같은 가족이에요. 허드렛일만 시킬 거면 오지 않을게요. 라는 말을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히 했던 민지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발끈했지만 민지의 남편인 준호의 형 준석이 우리는 미국식으로 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자 오히려 수그러들었습니다. 그 후로 민지는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고 와도 시어머니 집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민지를 자기 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시댁에 부담 안 주는 착한 며느리라며 칭찬했죠. 수미는 청소를 하며 문득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준호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시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수민도 그 사진 속에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마치 이 가족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민아, 오늘 경로당에서 원래 모임 있어. 거기 음식 좀 만들어 가야 해.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수민은 당황했어요. 이미 병원에 가고 집 청소하고 민지네 오는 준비까지 해야 하는데 경로당 음식까지 준비하라니요. 어머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병원도 가야 하고. 에이, 그거 뭐 큰일이라고. 그냥 김밥이랑 떡 좀 해가면 돼. 너도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도 해야지. 결국 수미는 오늘도 시어머니의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억울함이 북받쳤어요. 하지만 수미는 그저 참을 뿐이었죠. 시집살이는 원래 이런 거야,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라는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수미는 오늘도 자신을 달랬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수민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옆집 장수 할머니가 또 시어머니 심부름이냐? 라고 물었을 때 수민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민이 시어머니에게 시달린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장을 다 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수민아, 미안한데 우리 오늘 저녁 조금 늦을 것 같아. 아이들 학원 때문에. 수민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 말은 결국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목소리는 밝게 유지했습니다. 괜찮아, 민지 언니. 천천히 와도 돼요. 전화를 끊고 수민은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김밥을 만들고 갈비찜을 준비하고 집 청소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까지. 오늘도 길고 지친 하루가 될 것이 분명했죠. 병원에서 돌아온 수미는 피로감에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의사 앞에서는 아픈 티를 내지 않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수민에게 기대셨어요. 수민의 어깨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저 묵묵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민은 서둘러 김밥을 만들고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손이 빨개지도록 쌀을 씻고 야채를 썰고 고기를 손질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수민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느끼는 어지러움이 또 찾아왔어요.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수민은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를 붙잡고 숨을 고르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 밑의 다크서클이 선명했어요. 한 달 전부터 시작된 두통이 또다시 찾아왔죠. 약을 먹어도 소용없는 두통이었습니다. 수민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전의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화장실에서 나온 수민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아, 경로당 음식은 다 됐니? 시간 다 됐는데. 수민은 황급히 김밥을 마저 만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김밥을 싸서 도시락통에 담고 떡을 예쁘게 담아 경로당으로 향했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음식을 내어드리는 동안에도 수민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수민은 조용히 갈비찜을 마저 준비하고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얼마 전부터 점점 심해지는 탈모 때문에 이마가 넓어져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민아,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젊은 사람이 왜 그래? 깨어난 시어머니의 말에 수민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요새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집에서 살림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내가 너 나이 땐 일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그랬어. 수민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는 언제나 같은 결론으로 끝났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고통은 이해받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드디어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수민은 준호에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보, 나 요새 몸이 너무 안 좋아. 두통도 심하고 탈모도 생기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준호는 넥타이를 풀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쉬면 나아지지 않을까?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수민은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스트레스라. 매일 내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집안일하고 번역 일까지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을까?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어머니 얘기야?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신데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넌 일도 안 나가고 집에 있잖아. 집에 있다고 일이 없는 게 아니야. 나도 번역 일 하잖아. 그리고 내 어머니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르지.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참고 하자. 어머니 나이도 있고 우리가 효도해야지. 수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이미 수십 번 반복됐고 항상 같은 결론으로 끝났죠. 준호에게 시어머니는 언제나 우선순위였고 수민의 고통은 그저 참아야 할 것이었어요. 그날 밤 수민은 또다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옆에서는 준호가 평화롭게 코를 골았죠. 수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정의 임계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수민은 느낄 수 있었죠.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민은 평소보다 더 바빠졌어요. 명절 준비를 위한 장보기, 청소, 음식 준비까지 모든 것이 수민의 몫이었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시만 내릴 뿐이었습니다. 수민아, 올해는 제사상을 좀 특별하게 차려야 해. 시할아버지 제삿날이 추석이랑 겹치니까. 수민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명절 음식은 모두 수민이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옆에서 잔소리만 했죠.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장은 언제쯤 봐야 할까요? 내일부터 조금씩 해. 그리고 집안 대청소도 미리미리 해놔야지. 올해는 민지네도 온대. 수민의 귀에 민지라는 이름이 들어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 명절에도 오지 않던 민지가 올해는 온다니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민지 언니가 올해는 오신대요? 보통 명절에는 안 오셨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올해는 왠지 오겠다고 하네. 애들이랑 같이 온대. 아, 그리고 민지 남편도 같이 온대. 시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하게 밝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들떠 보였어요. 수민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민은 명절 준비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올해는 형님 가족도 명절에 온대요. 어머니가 그러는데. 준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응, 나도 알아. 형이 전화했었어. 갑자기 왜 오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오셨잖아요.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무슨 이야기가 있나 봐. 형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 수미는 더 궁금해졌지만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하다며 샤워하러 들어갔죠. 수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명절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수미는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갔어요. 과일, 채소, 고기 등 명절 음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느라 시장을 3바퀴나 돌았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미나 민지가 좋아하는 배도 사오고 애들 간식도 좀 준비해. 그리고 침구류도 새로 장만해야 해. 수미는 이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죠.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을 풀고 다시 나가 침구류와 간식거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 청소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집과 자신의 집, 두 집을 오가며 청소하느라 수미는 녹초가 됐죠. 쉴 틈도 없이 계속되는 일에 수민의 어지러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퇴근했어요. 수미는 하루 종일 집안일로 지친 상태였지만 준호의 저녁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일찍 자도 될까? 너무 피곤해서.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먼저 자. 근데 내일은 회사에서 서류 좀 가져와야 해. 아침에 준비해 줄 수 있지? 수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알았어, 준비해 둘게. 수미는 샤워를 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 밑의 다크서클이 더 짙어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더 많이 빠지고 있었죠. 수미는 자신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수미나 민지가 선물 목록을 보냈어. 명절 선물로 준비해줘. 수미는 당황했어요. 선물이요? 어떤 선물인데요? 민지가 애들 옷이랑 장난감, 그리고 민지 남편 양복도 맞춰달래. 우리가 준비해주자. 수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맏며느리가 명절 선물을 요구한다니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게다가 양복까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선물 목록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걸 다 사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카드 줄 테니까 그거 써. 수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맏며느리에게 특별한 대접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명절에 오는 것도 드문데 이렇게까지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니. 명절이 다가올수록 수민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민은 그저 묵묵히 명절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민지 가족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죠. 드디어 추석 당일이 되었습니다. 수민은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도 일찍 일어나 수민의 일을 감독했죠. 평소보다 더 까다롭게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수민아, 산적은 좀 더 얇게 썰어. 그리고 저는 기름을 너무 많이 넣지 마. 민지가 기름진 음식 안 좋아해. 수민은 속으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했어요. 벌써 손목과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된 음식 준비는 정오가 가까워져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 민지 언니네 몇 시에 오신대요? 오후 3시쯤 온대. 비행기가 2시에 도착한다더라. 수미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를 마치고 저녁 식사 준비도 해야 했죠. 게다가 선물도 포장해 놓아야 했어요. 준호는 아침부터 어디론가 나가더니 점심때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와인 몇 병이 들려 있었어요. 형이 와인 좋아하니까 좀 샀어. 괜찮은 거야. 수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준호가 형을 위해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오지 않는 형과 연락도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태도가 의아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형님이 갑자기 오시는 것도 그렇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형이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는 했는데 자세히는 말 안 해줬어. 수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불렀어요. 수민아, 제사상 차리자. 제사가 끝나고 수미는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그제야 느껴지는 피로감에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긴장을 풀 시간도 없이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왔나 보다. 수민아, 빨리 나가서 맞아.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수미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민지와 그녀의 남편 준석, 그리고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세련된 모습이었죠. 해외에서 살다 보니 옷차림도 스타일리시했고 표정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안녕, 수민. 오랜만이야. 민지의 인사에 수민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어요. 민지와 준석은 집 안으로 들어섰고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형을 반갑게 맞았죠. 형, 오랜만이야. 비행기는 괜찮았어? 수미는 조용히 아이들의 짐을 받아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차와 과일을 준비했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준호, 민지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수민이 차를 내오자 대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민지가 수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민아, 많이 수고했겠네. 명절 준비하느라. 수민은 미소로 답했지만 민지의 말투에서 약간의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인사 같았어요. 잠시 후 민지의 남편 준석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시어머니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준석을 바라봤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수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니. 게다가 그동안 연락도 거의 없던 맏아들이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한다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집을 담보로?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많은 돈을 붙여드렸잖아요. 준석 오빠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도 거의 다 보내드렸고, 이제는 저희도 도움이 필요해요. 수미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민지 부부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수민과 준호에게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민지 부부에게도 돈을 받았다니.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내가 병원비도 많이 들고 해서. 준석의 표정이 더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해요. 지금까지 효도한다고 돈 보내드린 것도 많은데 이번엔 어머니가 도와주셔야죠. 시어머니는 답을 피했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민지가 또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니, 생각하실 게 뭐 있으세요? 이 집은 어차피 나중에 저희 오빠들 거잖아요. 미리 담보로 써서 사업 자금 마련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수미는 민지의 당당한 태도에 놀랐어요. 마치 시어머니의 집이 당연히 자신들의 것인 양 말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즉답을 피했어요. 그래도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준석의 표정이 더 강경해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까지 보낸 돈이 2억이 넘어요. 그 돈이면 충분히 사업 초기 자금으로 쓸 수 있었는데 다 어머니께 드렸잖아요.
이제는 어머니도 저희를 도와주셔야죠. 수미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민지 부부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요구하는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더 곤혹스러워졌어요. 수미는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지와 준석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압박했어요. 수미는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마무리하며 귀를 기울였죠. 어머니,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냥 집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집을 팔라는 게 아니잖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이었어요. 그래도 이 집은 내가 너희 아버지랑 평생 모아서 산 거야. 함부로 담보로 잡으면. 준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함부로라뇨?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효도했는데요.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고 병원비도 다 저희가 부담했잖아요. 수민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의 병원비는 항상 수민과 준호가 부담했는데 민지 부부도 돈을 보냈다는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양쪽에서 다 받은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아이 둘 키우면서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머니 용돈까지 매달 보내드렸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미는 더 이상 요리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준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저희도 이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동안 저희가 보낸 돈이 3천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이면 사업 초기 자금으로 충분했는데 다 어머니께 보냈잖아요. 준석의 말에 시어머니가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형, 진정해. 어머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드렸는데. 준석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고 민지도 가세했습니다. 준호 씨도 알잖아요. 저희가 매달 용돈 보내드리고 명절 때마다 큰 금액 송금했잖아요. 이제는 저희 차례예요. 수미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민지 부부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또다시 침묵했죠. 저희가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면 나중에 어머니도 모시고 갈 수 있어요. 좋은 양로원도 많고. 민지의 말에 수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수민에게 향했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자식 도리가 이런 건가요? 돈 보냈다고 집까지 뺏어가려고요? 민지와 준석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민아. 준호가 제지하려 했지만 수민은 이미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언니, 이게 미국식 효도인가요? 1년에 한두 번 오시면서 효도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매일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집안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는 몸종 취급받고 언니는 복덩이 소리 듣는 건가요? 수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저한테는 항상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민지 언니에게는 용돈을 받으셨어요? 저희도 매달 생활비 드리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민을 말리려 했지만 수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모시느라 직장도 그만뒀어요. 건강도 망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무도 저를 생각해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채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수민의 감정 폭발은 명절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수민의 폭발적인 감정 표현 후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민아, 내가 왜 이러니? 명절인데 분위기 망치지 말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수민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지 부부 앞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에 더 상처받았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머니는 그냥 명절 분위기 망친다고만 하시네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눈빛으로 수민을 바라봤어요. 너는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잘해줬는데. 수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잘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얘기 중이었잖아요. 집 담보권은. 시어머니가 민지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수민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민지야. 내가 생각해 볼게. 아마 문제 없을 거야. 수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방금 전까지 망설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민지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럴 생각이세요? 형이 요구하는 대로 집을 담보로 잡으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준호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내 형이 효도했으니 당연히 도와줘야지.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동안 침묵하던 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효도요? 형은 1년에 한두 번 연락하고 가끔 돈만 보내면서 효도했다고요? 매일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집안일 다 하는 수미는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도 이제 할 말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 희생했는지 아세요? 수민이 회사 그만두고 매일같이 어머니 집안일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형에게 돈 받으셨다면서요? 그럼 저희에게 생활비 요구하신 건 뭐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준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내가 병원비도 많이 들고. 준호가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다 냈어요. 형이 보낸 돈은 다 어디에 쓰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준석과 민지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수미는 준호가 자신을 지지해주는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 저는 어머니와 거리를 두겠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수민이 이렇게 고통받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아내를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준호와 수민은 시어머니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어요. 준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닫고 수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편 민지와 준석은 결국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업은 반년도 채 가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준석은 미국에서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였고 결국 민지와 이혼하고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 시어머니는 결국 집을 잃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와 수민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민아, 이제 우리 새 출발하자. 준호의 제안에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꿈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다시 경영학 공부를 시작했고 작은 번역 회사를 창업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민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이 사라지고 탈모도 호전되었어요.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날 때면 수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위선과 차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맏며느리를 특별 대우하며 둘째 며느리를 몸종처럼 부리던 시어머니는 결국 외롭게 남겨졌어요. 준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수민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고 집안일도 함께 나누어 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어머니와 완전히 관계를 끊은 거. 수민의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히려 후회하는 건 왜 진작 그러지 않았냐는 거야. 내가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 편만 들었어. 3년이 지난 어느 날 수민은 우연히 마트에서 민지를 마주쳤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장을 보고 있었어요. 민지는 수민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수민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잘 지내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수민은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마음이었어요. 괜찮아요. 언니도 피해자였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행복해요. 수민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해방되었다는 것을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았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복이 안 되면 언젠가는 대가가 온다. 나는 지금 해방되었다. 수민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그녀의 것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